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치아 교정을 결심했는데, 대단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세. 망했어. 여러분, 이 기자의 브리핑은 이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망했네. 근데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 이미 시작한 거라. 치아를 4개나 뺐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함께 어설픈 발음의 세계로 당분간 한 1, 2년 함께 하시겠네요. 양해해 주시고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지금 본격화되려나? 에휴, 몇 명이나 하겠냐. 아무튼 열린공감 TV를 중심으로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제 한동훈 후보자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위장전입을 해가면서 한 1억 원 가량 양도세 탈세를 한 의혹들이 확인이 돼가지고 공개가 됐는데, 대부분 언론이 어떤 후속 보도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후속 보도에 나섰고요. 열린공감 TV 내용 뭐 1시간 반짜리지만 좀 길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내용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리포액트에 제가 기사로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허재현 TV에서도 20분 내외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어떤가 합니다. 오늘은 한동훈에 대한 집중 의혹 제기로 콘텐츠를 꾸며 보겠습니다. 제가 열린공감 TV랑 이런저런 취재를 좀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요즘 좀 되게 바쁘고 그러네요. 방송 많이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허재현 TV의 모든 활동,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근근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몇 개 안 남아있는 광고도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올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재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동훈 배우자가 경기도로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차량을 구매할 때 약간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거를 아끼려고 경기도로 한 달 정도 위장 전입했던 게 이제 확인이 됐었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한 달 동안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던 게 확인됐다.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차량을 구매할 때 사야 하는 도시철도 채권 매입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총 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예. 자, 2007년에 아무튼 뭐 이제 서울 강남구 삼성동 3부 아파트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살다가 갑자기 2007년 5월 어느 날 한동훈의 부인만 경기도 구리의 어떤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겨 뜬금없이. 그게 알고 봤더니 자동차 딜러가 뭔가 제안을 했나봐. 세금 아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지역별로 뭐 그게 그 세금이 다른가 보지. 그래가지고 자동차세를 아끼려고 아이고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자동차세를 아껴서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 전입을 했기 때문에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로 근무를 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경향신문 보도로 나왔죠. 근데 열린공감TV 보도로 한동훈 후보자가 이거 말고도 위장 전입을 2차례 한 것으로 보이는 2차례 더 했어. 이번엔 자동차세 정도를 아낀 게 아니라 거의 뭐 그냥 양도소득세 아파트 팔 때 내는 거 있잖아요. 한 1억 가까이를 2번에 걸쳐서 아낀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부인과 한동훈까지 다 아주 주민등록법 위반해갖고 위장 전입을 한 게 한두 차례가 아닌 것 같아. 자,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열린공감TV를 1시간 반짜리 좀 차분하게 이제 정리되는 거 보셔도 되고, 제가 좀 깔끔하게 기사로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글 기사로 보실 분들은 리포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2차례 위장 전입을 한 걸로 의심이 돼. 2003년하고 2007년하고 요때 2차례 이때 왜 위장 전입을 했느냐. 이분들이 한동훈 그러니까 부부죠. 아파트를 이때 2채를 소유하고 있었어. 각각. 근데 2003년에도 아파트를 한번 팔고 2007년에도 아파트를 한번 팝니다. 그러면은 1가구 2주택이니까 그죠? 아파트를 한 채 팔아. 투자 목적이었을 거 아니야. 나머지 한 채는.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안 내. 왜 안 내냐면 그때 예외 규정이 있었거든요. 국세청에서 그런 게 있었어. 그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 부과가 원칙이긴 한데 어떤 예외 규정이 있었냐면 2002년도 당시에 그 파는 주택에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2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그 이전에 소유했던 그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때 아파트 재건축 이제 하는 사람들,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른 이제 그 임시로 거주해야 될 그 집을 또 사야 되잖아. 그럼 나는 원래 집은 하나하나 다름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1가구 2주택자가 돼버렸죠. 근데 세금은 또 이렇게 또 내야 돼 나중에. 억울하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파트 재건축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그런 규정을 둬요. 근데 이거를 한동훈 부부가 악용을 한 겁니다. 보니까 그래 지금. 그래서 2003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2003년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2003년에 아파트를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두 개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죠? 이거를 말로 설명해줘도 이해가 참 하기가 그죠? 이런 문제 참 어려워. 강의입니다, 여러분. 강의. 한동훈 위장전입 수법으로 탈세 의혹. 아까 첫 번째 뭐가 있었어? 부인이 그죠? 2007년에 자동차 뭐 구입세 아끼려고 구리시로 한 달간 위장전입. 이건 인정했어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 보니까 첫 번째 2003년 2003년 신반포 청구 아파트를 매매할 때 탈세한 의혹이 있어요. 뭐냐면 2003년에 한동훈 부부가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었어. 신반포 청구 아파트랑 플러스 삼성동 3부 아파트. 예. 그래서 1가구 2주택자였어요. 이때 그러니까 뭐야요? 양도세를 내야죠. 내야 한다. 아파트를 한 채 할 때. 그죠? 하나 아파트는 거주용이고 하나는 투자용이니까 양도세 내야지. 그죠? 예. 그 양도세라는 건 그거예요. 그 팔았을 때 차익만큼 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세율에 따라서 국가에 이제 세금을 냅니다. 뭐 한 이 아파트 2000년대에 당시에 강남 쪽에 아파트 뭐 매매가 이런 거 고려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냈었어야 돼. 부동산 업계 알아보니까 그래요. 대충 그 정도 된대. 근데 이걸 안 냅니다. 어떻게 안 냈냐? 꼼수를 부려. 어떤 꼼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자인데 2주택자라도 한 아파트에서 1년 이상 살아. 그럼 실거주가 되잖아. 예. 8년은 아파트, 8년은 아파트라고 하죠. 8년은 아파트에서 1년 이상 살아.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새로 구입한 아파트 매입 시점으로부터 두 번째, 그니까, 새로 구입한 아파트 매입 시점으로부터, 아니다. 그렇죠. 새로 구입한 아파트 매입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아파트를 팔면 1년 안에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1년 안에 기존의 헌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 면제가 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재개발 사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이제 면제 규정이 있다고. 요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떤 수법을 부리냐? 2000년 7월에 한동훈이 그 청구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둬. 그러면 여러분, 한동훈이 청구 아파트에 살았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정말 살았을까?
아닌 것 같은 거죠. 아닌 것 같은 거죠. 왜? 이때 구이동의 아파트에 살았던 것 같아. 구이동. 구이동. 왜 구이동에 살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한동훈은 1999년 2월에 구이동 현대 아파트로 이사갑니다. 그러니까 2000년 7월은 이사간 지 2년이 채 안 돼. 전셋집 구했는데, 그죠? 2년 이상 살잖아, 보통. 그러니까 2000년 당시에는, 그죠? 2000년 7월은 한동훈이 어디 산다? 청구 아파트가 아니라 어디서? 구이동 아파트에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이 이때 군복무를 하거든요. 강릉에서. 아니, 강릉에서 군복무를 하는데 바빠 죽겠는 사람이, 굳이 뭐 내가 전셋집에서 구이동에서 2년도 채 안 살았는데 뭐하러 청구 아파트로 이사를 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청구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건 위장 전입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렇게 해서 무슨 기준을 맞춰? 양도세 면제 기준을 맞춰가지고 국세청에서 보기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청구 아파트를 팔긴 파는데 여기서 1년 이상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양도세 5천만 원을 면제. 그리고 똑같은 수법으로 2007년 쉬워요, 여러분. 1번을 이해했으면 2번도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2007년 삼성동 삼부 아파트 매매 시 매매할 때 탈세한 의혹이 있어요. 수법이 똑같아요.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보세요. 2007년에 한동훈 부부가 역시 아파트 2채 갖고 있었어. 모랑 서초동 3부 3풍 아파트를 샀었네. 요거랑 그리고 기존에 그저 갖고 있었던 삼성동 3부 아파트 까지 해갖고 이때 또 1가구 2주택자가 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또 이제 3부 아파트를 팔을 거잖아. 그러면은 1가구 2주택자니까 양도세 내야죠. 그죠? 또 5천만 원 정도 될 거야. 대략. 근데 안 내. 왜? 면제 대상이 되니까. 어떻게 꼼수를 부렸냐? 꼼수입니다, 꼼수. 똑같아요, 수법이. 2004년 7월에 한동훈이 삼부 아파트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를 그쪽으로 위장 전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1년 이상 살고 막 그러면 양도세 면제 되잖아요. 그러면 기자님 2004년 7월에 한동훈이 삼성동에 살았던 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하셨냐? 이럴 수 있죠. 확인했습니다. 안 살았어. 확실해. 왜? 이때 2004년 6월인가부터 2년 동안 미국에 가 있어. 미국 가서 연수해. 콜롬비아대에서 한동훈이. 서울에 없어요. 들어와도 잠깐 있다가. 그리고 또 하나,
2004년 삼부 아파트에 한동훈의 그 집에 한동훈이 이제 소유주죠. 한동훈이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있었어. 김씨라고. 여기 살고 있었어. 세입자가. 근데 야옹아 비켜봐. 아이고 이 녀석아. 사고를 쳐요. 오빠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저리가. 우리가 나 지금 너 지금 재롱이 지금 짜증나. 하지마. 그래서 2004년에 삼부 아파트에 그럼 정말 한동훈이 살았다면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동거해? 그럴 리가 없잖아. 이 김씨는 2007년까지 삼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위장 전입이 거의 확실합니다. 한동훈은 미국 유학가 있었고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그리고 그 삼부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을 신기하게도 했단 말이지. 이건 그냥 추측인데 아마 세입자 김씨한테 한동훈이 집주인이니까 약간 갑질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주소지만 이전해 둘게요. 여기 우리 살 생각 없고 당신 사세요. 세입자 사세요. 계속 사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집 주소를 좀 이전해 둘 필요가 있다. 미안하다. 내키지 않지만 세입자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질을 부려가지고 위장 후원을 그죠? 전입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탈세를 또 5천만원 정도 양도세 탈세 성공. 삼부 아파트 매매시 총 1억원. 총 1억원의 세금을 깨알같이 아낍니다. 부인이 2007년에 자동차 구입세에 아끼려고 위장 전입한 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1억 한 100만원 아낀 건가? 자동차 구입세 한 100만원 됩니까? 어떻습니까? 참 깨알같이 이 탈세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제가 무슨 뭐 강의하듯이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리포액트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보시셔도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좀 잘 보세요, 여러분. 한동훈의 주소지 이전 변화 현황입니다.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앞에 부분은 좀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고, 언제부터 보면 되냐면 1999년부터 봅시다. 이때부터가 이제 검사가 되고 막 이러거든요. 사법고시 합격하고 막 그래. 그때부터 이제 나쁜 짓 저지르면 절대 안 되는 공무원 신분인데, 이때부터가 이상한 겁니다. 1999년 2월 달에 구이동으로 이사를 가요. 여기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느닷없이 2000년 7월에 신반포 청구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해요. 2년을 채 안 살아, 구이동에서. 그래서 이게 위장 전입으로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신반포 청구 아파트. 그러고 나서 나중에 2003년 1월 달에 신반포 청구 아파트를 팔죠. 팔 때 1가구 2주택자니까, 왜냐면 삼성동 삼부 아파트랑 신반포 청구 아파트 두 개 갖고 있으니까 신반포 청구 아파트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신반포 청구 아파트로 위장 전입한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거주했구나라고 국세청을 속여가지고 양도세를 면제받은 의혹. 그 다음에 청담동 대림 아파트로 2003년 1월인가 이제 이사를 또 가요. 여기서 실제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또 삼성동 삼부 아파트로 2004년 7월 달에 이사를 또 갑니다. 또 가. 왜 그래? 이상하죠.
그러니까 또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삼성동 3부 아파트를 팔 때 실거주 하지도 않았고는 여기 실거주 했어요. 저 양도세 안 낼래요. 이렇게 해서 2007년에 양도세를 또 한 5천만 원 아끼는 거. 그죠? 이해되세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냥 기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 이해 잘 안 됐어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들은 그죠? 저는 집을 산 적도 없고 집을 아예 사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져본 적도 없는 거의 빈민가에서 자란 사람이라 이런 집 사고 양도세 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세대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사는 사람들 세계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한번 이해하니까 이제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처음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 한 두 번 세 번 강진구 기자한테 전화하고 막 이것저것 계속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한 1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급적 쉽게 제가 그 기사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하세요.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열린공감TV가 그것만 지금 문제 제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검사의 이제 어린 시절까지 보면 지금 20대 때부터 여러 가지 지금 그 주소지 이전이 굉장히 잦아. 그래서 이걸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엄마가 얘기를 해가지고 야야 너 뭐 주택 청약 점수 뭐 이런 거 좀 높이고 그러면 너 혼자 살아야 돼. 이러면서 실제로는 거기 살지를 않으면서 독립을 시키거나 아니면 또 뭐 재건축 아파트 딱지 같은 것들을 엄마가 사가지고 뭐 이렇게 뭐 편법으로 사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좀 이런 흔적들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대 때부터 습관적인 위장 전입을 하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 20대 때는 아직 검사가 되기 전이니까 그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다 쳐. 그런데 30대 때부터는 너가 검사가 됐으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계속 엄마한테 배운 거를 반복한 것 같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2003년에는 그죠? 서울중앙지검 중앙수사부 근무할 때 엄마한테 배운 탈세 방식을 위장전입 방식으로 한 것 같고 2007년엔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때 또 한번 그렇게 꼼수 양도세 탈세를 한 것 같은데 2007년에는 누구도 또 위장전입했다. 부인도 자동차세 아끼려고 자동차 구입비 아끼려고 어이고 구리로 한 달간 위장전입한 거 그거는 한동훈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2003년하고 2007년에 위장전입한 거는 한동훈에게 질문을 했는데 열린공감TV가 한동훈이 위장전입 아닙니다 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해명도 안 해. 논리적으로 위장전입일 수밖에 없는데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근거는 되지 않고 위장전입 아닙니다 억측을 삼가십시오 라는 카톡만 보내고 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그 해명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죠. 참 세금을 탈세하는데 이렇게 알뜰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요. 한동훈을 누구한테 비유했습니까? 여러분. 독립운동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이 나라를 등쳐먹기 위해서 그렇게 주민등록법 위반해서 위장전입하고 탈세를 꼼꼼하게 하고 그럽니까?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요? 확 그냥 너무 화나 죽겠네. 자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좀 조국 장관이 이제 법무장관에 이제 내정됐을 때랑 비슷하게 고민해 보자고요. 당시 언론들이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의혹만 가지고도 막 집 앞에 진을 치고 몰려들고 하면서 짜장면을 먹었네 만에
조민 씨 집 앞에 찾아가서 막 아파트 막 문 두들기고 나오라 마라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 지금 한동훈 집 앞에 가가지고 지금 난리 부르스 치는 기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독립운동가를 사칭하고 말이야. 확 그냥. 자 여러분 열린공감TV의 한동훈 관련한 추적 보도는 오늘 밤에도 또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밤 9시에 열린공감TV를 집중해서 또 봐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계속 보세요. 그리고 열린공감TV가 이제 참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가 너무 피곤하다라는 이제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글로 좀 보면 이해가 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글기사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커뮤니티, 뭐 제명인의 마을도 좋고 여기저기에 좀 리포트 기사를 퍼 날려 주시거나 열린공감TV의 보도물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리아씨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리포트의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정숙님 계세요. 우리 지금 채팅방에도 와 계신데 이분이 이제 가수 리아씨를 만나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해오셨어요. 이분은 왜 했냐? 민주당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죠. 근데 시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좀 꾸려서 여러 가지 뭐 집회도 열고 시민들과 소통도 하고 또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도 제시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주도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알고 봤더니 가수 리아 씨야. 되게 약간 좀 재밌고 놀라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시민 기자분을 보내가지고 저는 이제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리아 씨 대신 인터뷰를 시켰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보세요. 리아 씨가 집안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정말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후손들이었던 거야. 알고 봤더니 그래. 리아 씨는 집안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라에 대한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바르게 커갈 수밖에 없는 환경. 근데 어쩌다 보니까 가수가 됐죠. 가수가 됐는데 이분이 20대 때 소속사랑 계약 분쟁도 겪고 또 여러 가지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서 검찰 수사도 좀 받고 뭐 이럴 때가 있었나 봐요. 되게 힘든 젊은 시기를 보냈나 봐. 우린 몰랐네. 자, 어느 날 갑자기 리아 씨가 그죠? 한 3집인가 4집까지 활동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잖아.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던 거야. 근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리아 씨가 여성으로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독도 당하고 그런 아픈 그저 검찰로부터 상처가 있었대. 그래서 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을 했었나 봐요. 그러고 지내고 있다가 이제 40대 초중반이 됐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난 거야. 우연한 자리에서 아버지랑 같이 황석영 이제 소설가랑 같이 만났나 봐.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문화 정책을 만드는데 그리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한데 리아 씨가 그런 담당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리아 씨가 흔쾌히 수락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는 잘 몰랐는데 우린 잘 몰랐는데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굉장히 이제 청년 토크도 많이 하고 그런 이제 좋은 시기 민주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참여 활동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제 호감도 생기고 이제 봤는데 민주당이 지금 검찰 개혁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온갖 지금 그죠? 장벽에 부딪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응원하기 위해서 리아 씨가 나섰더라고. 이 연예인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분 아직
뭐 그렇게 물론 전성기는 당연히 지났지만 하지만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인 연예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어려운 결심을 하셨더라고. 굉장히 고맙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열린공원 TV 제작진을 좀 만나가지고 그 열린공원 TV가 준비 중인 그 청년 발언대, 청년 토크 뭐 이런 그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좀 사회자로 열린공원 TV가 강선범 씨 연예인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리아 씨도 좀 같이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건 뭐 제작진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리아 씨 괜찮은 것 같아. 그 리아 씨의 굉장히 좋은 인터뷰가 있거든요. 예, 리포액트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취재 오시느라고 우리 정숙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뭐 취재비 하나 안 드리고 있는데 이분 진짜 열심히 해. 여러분,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후원과 활동비, 네, 리포액트에 이런 소중한 기사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것만 짧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제가 내일 모레 장용진의 허장성세에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그 박병석 그 중재안 내용 대충 아시죠? 예, 굉장히 못 믿었지만 어쨌든 정의당도 달래야 되고, 언론도 달래야 되고, 뭐 참여연대도 달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재안이라는 걸 갖고 왔어. 여야가 합의를 했어. 근데 이걸 갖고 언론이 뭐라고 보도하고 있어? 흠집 내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검수완박 원칙에 세기 박은 중재안이라고. 미친 여러분. 아닙니다. 검수완박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검수완박을 하면 이거 위헌 논란이 있어요. 미쳤습니까? 진짜로. 민주당이 그런 법안 추진한 적이 없어요. 상징적으로 그냥 시민들이 표현해온 거라고. 정확하게 뭐냐면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고 있잖아. 그 중에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 그런 다음에 기소청을 만들고 수사청을 따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해. 다만 검찰도 수사를 일부 합니다. 수사청에서 중대범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패범죄 이런 것들. 아니 경찰한테만 어떻게 모든 100% 수사를 맡겨. 미쳤습니까? 어떤 사법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한테만 맡기면 안 돼. 우리나라 경찰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저 정권에 아부하고 깽깽깽하는 곳이 경찰이야. 검찰은 정권을 길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절대 경찰한테만 수사를 맡기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큰일 나요. 특히 우리나라 경찰은 더더욱 믿어서는 안 돼. 그래서 검찰이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해서 수사청에 경찰과 검찰이 함께 일하게 하면서 일종의 중대범죄 수사청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런 데 있어요. 다 있어. 그런 거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에? 누가 검사를 수사를 못하게 해? 미쳤습니까? 그럼 경찰 국가 되게? 박병석 중재안은 그런 취지를 담아가지고 여러가지로 좀 원래 민주당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안이에요. 검수안박에서 한 10걸음은 더 뒤로 물러난 거라고. 원안은 한 4-5걸음 물러난 건데 박병석 중재안은 한 10걸음 정도 물러난 거야. 검수안박 아닙니다.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자꾸 하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조중동도 그렇고 SBS 법조팀 특히 그런 놈들 참여연대 일부 바보들 휩쓸려가지고 위헌적인 거 통과시키려고 한다. 국민들 선동하잖아. 이런 거 여러분 누구야 이 세계일보의 배민영 기자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기자들이 다 왜곡 보도를 하고 있어요.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보도하는 기자들 일일이 찾아서 이메일로 항의하세요. 검수완박 아니라고. 근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장용진 기자와 함께 허장성사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발음도 좀 세고 건강도 좀 안 좋고 근데 또 열린공원 TV랑 취재하면서 바빠졌어. 여러분
제가 좀 그 방송 좀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항상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